폴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축하 행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결혼식 그는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커프스 단추를 꼼꼼하게 고정하고 넥타이의 금색 핀을 조정했습니다. 30세의 변호사 파울로 시에즈즈는 그의 검은 드레스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눈과 그의 잘생긴 이목구비와 울퉁불퉁한 턱을 보여주는 검은 머리 저명한 왕자성은 폴이 태어난 직후 그의 젊은 아내 로리스 가문과 그들의 아이에게서 떠난 조지아인 아버지 조지에게서 물려받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명망 높은 짝이라고 생각했고 처음부터 그들은 폴의 어머니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에도 불구하고 조지의 선택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폴이 돌로레스가 바칠 수 없었던 세상에 들어왔을 때 부모의 축복 없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자신의 길을 감행했습니다. 조어지 또는 조어지 봅이라고도 알려진 곡가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랑스러운 조지아 소년에 대한 많은 관심은 처음에는 슬프다가 지루해졌고 결국 믿을 수 없을 만큼 특이한 이름 메인 스카이로 고향으로 떠나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엄마와 아빠를 만나러 갔지만 대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구가 돌로레스는 소포와 함께 이혼 증명서 사본을 우편으로 받았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호두 귤 한 봉지 말라카이트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금 목걸이, 반지가 달린 똑같이 희귀한 귀걸이 세트가 절묘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타마코에게 용서를 구한 전 시어머니 탐코의 편지 아들과 손자에 대한 잔인함을 삶의 상황으로 정당화하고 조지의 이혼을 강요한 것은 자신의 일이었다고 고백. 어머니는 게오르그에서 타마코가 이미 지위와 재정적 지위 측면에서 그에게 적합한 가족을 찾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90년대 초반에 왕자의 혈통을 논의하는 것은 적어도 터무니없었지만 샤드의 가족은 자신들을 조지아 통치자 타마코의 진정한 후손으로 여겼습니다. 조지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부유한 이웃의 딸에게 큰 감명을 주었던 그녀는 청년에게 반해 아버지에게 그를 남편으로 요구했습니다. 그 대가로 시댁 식구들은 이 젊은 부부에게 사이에 거대한 저택을 사주고 엄청난 금액을 그들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그 후 17년 동안 샤다트 왕자들은 돌로레스에게 아주 괜찮은 금액의 돈을 성실하게 보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거절할 생각이었지만 그루지아 시댁의 재정적 지원이 아들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클럽과 스포츠 비용을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섹션 돌로레스는 어린 시절부터 군의관이자 의료 서비스 중이었던 아버지 매트 루비오가 심어준 강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에게 규율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인생은 그녀의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조지와 그의 가족은 다시는 볼 수 없었지만 삶은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외아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녀의 아들이 25세가 되었을 때 파울로의 미래 아내와 그의 아이들을 위해 보석을 숨겼고 마리가 그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사랑에 빠졌고 마리를 아름답다고 묘사했다. 절제된 표현으로 그녀의 백설공주 머리, 우아한 스타일의 하늘색 눈, 완벽한 얼굴 특징과 우아한 조상의 자태는 누구라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조지아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반했습니다. 어느 날 후는 친구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공동 전시회를 주최하는 작은 개인 갤러리에 왔습니다. 작가 새 작품은 저자를 보면서 깊이와 독특한 프리젠테이션으로 그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친구 서게이에게 이것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그림과 확실히 거리가 멀다고 물었고 예술가 서게이는 하품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뭐야 마리는 별로 좋지 않아. 줄리어는 그녀와 친구야. 그래서 파울로는 이 젊은 재능에게 걸작 몇 점을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소개를 요청했고 줄리아노 얼레스코는 곧 파울로 앞에 서서 신체적 수준에서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빛을 발산했습니다. 파울로가 다정하게 그녀를 미소 지으며 불렀을 때 메리아너 또는 마리는 세미 프린스 파울로 시에즈즈 만테로는 자신이 매혹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공통 관심사를 발견했으며 공식 메시지에 따르면 마리와 파울로는 카먼 그라운드의 높은 비율을 공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역사 영화 FF 음악을 어떤 형태로든 치즈와 드라이, 레드와인, 아이스 스케이팅을 좋아했으며 단순히 생활했습니다. 마리아나는 14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모 밑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외할머니 실비어 브이제트는 50대임에도 불구하고 밝고 활동적이며 매우 인간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실비어는 특별히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만 통통한 입술, 허리까지 내려오는 무성한 검은 머리, 놀라운 카리스마는 그녀에게 어떤 아름다움보다 빛날 수 있는 매력을 주었습니다. 실비아는 수년 동안 다양한 요리법을 수집하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진미를 요리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은 배를 통해서라는 오래된 속담에 따르면 그녀를 숭배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은 특히 끈질기게 부유했고 유머 감각이 뛰어났으며 그는 실비아에게 거대한 철제 양동이에 담긴 아름답고 값비싼 장미꽃다발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밤의 발코니 아래에서 실제 콘서트를 열다 민속 음악가들을 초대하여 처음에는 이웃들이 그러한 야만성에 대한 감정을 거창하고 강력한 욕설을 통해 표현하려고 했지만 음악가들의 연주가 너무 좋아서 그 콘서트는 결국 가정의 행사가 되었고 따라서 귀중한 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어는 데비드 에스터본 거레로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미국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사업을 시작했으며 큰 집을 가지고 시내 중심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를 그녀의 조카에게만 맡겼지만 그녀는 소유권을 메리아너에게 넘겼습니다. 불과 2개월 후 그들은 함께 이사했고 마리아나의 아파트에 살고 있던 등록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녀가 파울로를 직접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더 편리했고 두 번째로 아티스트가 방 중 하나를 스튜디오로 바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마리가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그의 어머니와 함께 오래된 건물의 침실 2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모가 남긴 아파트는 천장이 꽤 평방미터나 높았고 그 외에 건물은 거의 집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메리아너 파울로에게도 중요한 극장은 실제로 날아다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덜로리스는 즉시 메리아너를 좋아했고 파울로와 마리가 축복을 위해 왔을 때 그녀의 아들의 선택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덜로리스는 아이콘으로 그들을 교차시킨 다음 문을 열었습니다. 가슴에 그녀가 수년 동안 간직했던 고대 보석을 꺼내는 마리아나,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어 공주의 가족 유물이며 곧 당신 도 공주가 될 것입니다. 그녀는 미래의 신부에게 목걸이가 든 상자를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귀가 달린 반지 소녀는 조심스럽게 선물을 손에 쥐고 숨이 막혔지만 이것은 사포칸트가 가지고 있던 세트의 정확한 사본입니다. 그녀의 창조물 이름을 따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헬렌 선샤인이 놀라서 마리아나가 델로루스에게 물었습니다. 내 단기 시어머니의 이름은 소피어가 아니라 서누로 루비오가 아닌 테마오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조지아 예술가이지만 예를 들어 니코 세프라노브만큼 유명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녀가 지난 세기 말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세트가 하나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초상화 중 트로이의 헬렌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한 사람과 그녀가 입고 있는 바로 그 세트 사포에는 친척이 없었고 적어도 그것은 전쟁 직후인 40년대 그녀가 죽기 직전에 신문에서 쓴 내용입니다. 케이는 그 세트를 조지아인에게 기증했습니다. 토이에 있는 국립박물관. 그러나 한 달 후 보석은 신비롭게 사라졌고 침입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목걸이와 귀걸이, 반지가 단순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얇은 공기 속으로 모든 것이 유리 아래 특수 용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용기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벌린 채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호기심에서 파울로는 누군가가 그것의 복제품을 만들 수 없었는지 물었습니다. 돌로레스는 거의 경건한 공포에 휩싸여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반지와 귀걸이를 살펴보았습니다. 후자는 길쭉한 다이아몬드 모양의 조각을 따라 있었습니다. 패턴이 있는 밝은 녹색 공작석과 작은 다이아몬드가 장식의 가장자리를 따라 달렸습니다. 걸쇠도 다이아몬드로 장식되었습니다. 아니수도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세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리는 아마도 우리 할머니가 이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가 단순히 복사한 그림이나 이 장식품에 대해 보석상에게 복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얼마나 수고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당신의 가족 가보라면 누가 그리고 그것을 복사했을 때 그들 사이에는 조용한 침묵이 자리 잡았고 그들은 더 이상 탐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루지아 공주 타마르코 샤드가 국가의 주요 박물관에서 세트를 발끝으로 훔친다는 생각은 역사 드라마의 서사적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역사적인 보석을 훔친 것을 상상해보면 파울로는 낄낄 웃었습니다. 마리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카 때문에 너무 기뻐진 이모 그녀는 마리아나가 결혼 선물을 받으려면 일주일 동안 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누러 바오거스 마리의 이모는 서 에스타반의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고 모든 준비가 바쁘기 때문에 스스로 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지만 친밀한 가족 실비어 이모는 메리아너의 여행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마리는 그녀의 유일한 혈족을 거부할 수 없었고 2일 후
그녀는 장식품을 가지고 워싱턴으로 날아가 더 이미그런트 줄러즈를 보여주고 그것이 진짜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같은 세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파울로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것이 괜찮다고 확신했고 다음날 그녀는 할아버지가 1900년에 아름다운 헬런을 만든 솔로몬 슈나이더라는 이전 귀리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었습니다. 2일 후 서노러 바워거스는 파울로에게 전화를 걸어 터졌습니다. 파울로는 눈물을 흘리며 한파가 그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메리아너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는 비극의 정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실비어는 파울로가 충격으로 마비되었다는 파괴적인 소식을 간신히 전했습니다. 테러 공격으로 인한 비극적인 마리의 죽음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고 보석상에서 돌아오던 것은 그녀의 택시였고 폭발 중에 장식품이 차창 밖으로 떨어졌고 반지만 없어진 사이비아는 울면서 파울로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메리아너의 장례식을 위해 파울로는 장례식 세부 사항과 보상에 대해 문의했고 실비어는 모든 것이 3일 안에 준비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파울로는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메리아너의 집에서 그를 데리러 오라고 요청하는 충격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없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르는 것이 그의 힘을 넘어서자 거대한 회색 고양이가 캐리어에 놓여졌고 파오는 바에서 위스키 한 병을 집어들고 자신에게 가득 따르며 한 입도 들이키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돌로레스도 충격에 빠져 마리아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나의 섬세한 레이스 웨딩드레스가 그녀의 어깨에 걸려 있었고 소노라 루비오, 서노러 루비오는 그 드레스와 장식품을 상자에 조심스럽게 포장하여 옷장에 넣어 두었고 그녀는 아들 파울로를 위해 이 모든 일을 자동 조종 장치로 수행했지만 완전히 그녀의 어깨에 걸려 있었습니다. 거의 1시간 만에 미국산 밀주 한 병을 마시고는 무너졌다. 그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옷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쓰러졌다. 그는 그 후 5년 동안 정기적으로 그를 괴롭혔던 이상한 꿈을 꾸었다. 마리아나는 파울로의 꿈에서 높은 산 옆에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반짝이는 드레스를 입은 검은 머리의 아름다운 여인 그 여인은 금으로 세팅된 에메랄드 한 세트를 손에 들고 파울로에게 말한 꿈에서 마리아나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파울로, 저는 살아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당신은 반지 옆에서 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파울로는 짐을 싸고 택시를 부르는 동안 여행 준비를 하라고 촉구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메리아너의 장례식은 그녀가 조용히 거행되었습니다. 주에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실비어는 파울로에게 가족 유물을 주었고 그는 보지도 않고 보석이 담긴 상자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 하오오는 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걱정하면서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를 소개해준 줄리어 플로레스에게 보냈습니다. 메리아너는 파울로가 마리를 그의 여자친구로 선택했을 때 처음에는 물러섰지만 그녀는 항상 그에 대해 호의적인 인상을 가졌습니다. 파울로는 5년 후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했고 그와 줄리어는 이 기간 동안 결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오오는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의 법률 회사를 열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뿐만 아니라 법 집행기관에서도 인맥을 쌓았습니다. 그는 명백한 사기나 악당과 관련된 사건을 거부하는 똑똑하고 정직한 변호사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물론 경찰 탐정으로 일하는 전 동급생이 그를 불렀을 때 흔치 않은 상황도 있었습니다. 보석상에서 1년의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젊은 여성을 변호하기 위해 파울로는 요청에 놀랐고 에이드에게 답변을 구했습니다. 파울로 형사는 개인적인 무언가를 의심했고 그가 옳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에이는 실제로 유죄인 케이트에게 빠졌습니다. 파울로 그의 원칙 때문에 주저했지만 에이드는 케이트가 감옥을 피할 수 있다면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파울로가 저녁에 에이드의 집에 왔고 케이트는 눈에 띄는 에메랄드빛 눈, 따은 머리, 그리스식 코, 높은 광대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 멋져 보였습니다. 에이는 그녀가 이미 복역했으며 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전체 패키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울로는 에이드의 의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에이는 하오오가 동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케이트가 시스템 내에서 그녀의 안전을 두려워하여 범죄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단호하게 도왔습니다. 사건을 맡아 기소 버전을 성공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케이트는 3년의 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8명은 경찰의 환멸을 느끼고 사임했고 그와 케이트는 함께 떠났지만 3개월 후 파올로는 가슴 아픈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에이드와 초록색 아름다움의 케이트가 총에 맞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경 근처의 고속도로에서 케이트가 그녀의 범죄 추구를 그만두기는커녕 원조를 그녀의 어두운 일에 끌어들였다는 사실이 파올로에게 떠올랐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자신의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경우에도 명백한 범죄 성향으로 고객을 변호하지 않겠다는 파올로의 맹세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파올로는 갑자기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담배를 사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집 근처 지하철역으로 서둘러 가다가 벤치에 누워있는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충격에 어렴풋이 낯익은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리아나였거나 그녀의 정확한 복사본이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헤일로는 그녀를 깨우려고 했지만 그녀는 생명에 대해 거의 아무런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구급차를 부르고 의료진이 어느 병원에 서류 없이 환자를 데려갈 것인지 물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파올로는 메리아너의 이름과 성을 나중에 정리할 생각으로 전달했습니다. 줄리어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줄리어가 가끔 이상한 표정을 짓고 파올로의 안녕에 대해 걱정하는 질문을 한 것 외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파올로는 병원에서 자신이 구한 마리아나와 이상하게 닮은 여성을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실패한 남편 프린스가 의사를 만나자 의사는 그에게 그녀를 잠깐 볼 수 있게 허락하고 그녀가 단순한 실신을 경험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올로는 메리아너의 방에서 그녀의 단정한 손과 5년 전과 똑같은 완벽한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파우는 그녀를 알아차렸습니다. 투명한 얼굴과 수척한 팔, 단정한 외모가 그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마리아나가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녀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의사와 간호사는 서둘러 파올로를 이상한 행동으로 비난하고 마리아나에게 주사를 놓아 마리아나가 지켜보는 기억을 지웠다. 괴로운 추억 속에서 파올로에게 다시 흘러들어온 순간들 함께한 순간들 풀밭에서 키스하며 손을 잡고 결혼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모두 그의 눈앞에 지나갔다. B.S. 파올로 호수로의 신혼여행을 알리는 다큐멘터리 영화줄처럼 다투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메리아너가 죽은 후 줄리아너는 그와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황갈색 검은 컬과 검은 눈을 가진 소녀는 훌륭했고 파올로는 그녀에게 무엇이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리아너를 보았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여자는 그의 인생에 대한 사랑이 물방울 밑에 놓여 있었고 줄리아와 함께 등록 사무소에 가지 않은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5년 후에 그녀가 그를 우울증에서 끌어낸 후 그에게 물을 주고 그를 지원했던 순전한 냉담함일 것이라는 것을 오직 그녀만이 알았습니다. 신경을 썼지만 공포는 그가 줄리아 플로레스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존경했고 감사했고 그녀를 여자로서 원했지만 적어도 그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파올로가 실수를 했다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가 마리아나를 발견한 직후에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시즈즈는 몰랐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줄리어는 그녀의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리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직접 묻은 사람이 마리아나라고 확신합니까? 나는 확신하고 관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기억한다면 문을 닫고 묻힌 그녀가 지난 5년 동안 내 꿈에 나타나서 그녀가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특이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마리는 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녀는 문제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려는 건가요? 나에게 이혼하라고 줄리아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물었다. 파올로는 자신의 이기심이 부끄러웠고 부활한 마리아나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수년 동안 그녀를 어머니이자 어머니로 보는 줄리아의 역할에 너무 익숙해졌다. 그 순간 그 사람은 그녀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간병인, 이봐 줄리아, 우리는 수년 동안 함께했고 우리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그는 친구를 껴안고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그래야만 합니다. 메리아너를 도와주세요. 여기에는 아무도 없고 그녀의 이모는 그녀가 회복되면 그녀가 살아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실비어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는 순진한 아내를 진정시키기 위해 이 말을 했다고 말했고 UND는 그들의 공식적인 가족 생활이 이제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고 결혼식 직후에는 불가능해요. 줄리아는 흐느끼는 것을 멈추고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런 표정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남겼을 거예요. 담당 의사와 3일 후 병원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의사는 마리아나가 의식을 되찾았고 오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올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줄리아 마리아나가 침대에 앉아 슬프게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 마리, 정말 당신이에요. 나예요. 파올로 서두르지 마세요. 다 말해줄 테니 점차적으로 메리아너가 생각과 용기를 모았습니다. 파올로는 물론이죠. 물론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예술가는 아니죠. 사립 탐정입니다. 예, 안 합니다. 나는 예술교육도 받고 전시회도 하지만 다른 일로 먹고 살고 있다.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너를 만나기 6개월 전에 문을 열었지만 부모님이 일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숨겼다. 특수부 경찰서 중범죄 수사 역사적 가치찾기 국가 국민에게 중요한 문서 누락 물론 기밀 문서 접근은 허용되지 않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주변에서 탐정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독특한 보석 세트를 찾던 중 자동차 사고가 났지만 그들의 죽음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탐정 시리즈에서 말했듯이 그들은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리아너는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유리잔에서 미네랄 워터를 한 모금 마시고 파올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보석류 파올로는 부티풀 얼레이너라고 불렸고 SFO 콘트라 소속이었는데 수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렸지만 당신을 만나기 한 달 전에 한 여성이 제 회사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SFO의 증손녀이며 사라진 공작석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어떻게 계획이 있다고 말했는지 물었을 때 내가 작업에 대한 선지급 비용을 받고 조사에 동의해야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나와 공유하겠다고 했을 때 호기심이 최고조에 달했고 이 여성이 그녀에게 수수료를 내 관심이라고 명명했을 때 보다 실용적인 형태를 얻은 경우 그녀는 500유로 공복령을 얼마나 제안했습니까? 그녀는 대사관에서 나에게 현금으로 250유로 공복을 주었고 나는 돈을 숨겼지만 그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흥미를 느낀 것은 나의 첫 전공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예측할 수 있었다면 나는 그 아주머니에게 돈과 함께 다시 생각하지 않고 문을 보여 주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나에게 원본과 아주 좋은 사본이 2세트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본은 보석상이 만든 것입니다. 내가 SFO가 죽기 전에 말했듯이 그의 첫 작품은 1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녀는 그녀의 세트를 박물관에 기증한 후 그것이 사라졌고 여기가 1940년대에 흥미로워지는 곳입니다. 박물관에는 진짜 아름다운 엘레나가 가지고 있던 원본이 아닌 복사본이 있었습니다. 수년 동안 가족과 함께 계셨고 재혼 후 증조할머니가 슈나이더 섬을 가져오셨고 파올로 마리아나는 계속해서 이것이 가족의 유물이며 이제 그녀가 미국에서 살았고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보석이 담긴 케이스를 드렸다는 전체 이야기를 배울 때입니다. 딸 타마르코 샤가도 그랬어요. 당신이 감정을 위해 보석을 가져간 미국 보석상의 증조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세트를 교환했는데 왜 바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나요? 이해가 안 돼요. 기회가 없었어요. 당장은 안 됐는데 지금 제 상태에서 결혼 선물로 아름다운 엘레나를 주셨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온갖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가 고객이 슈나이더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해냈습니다.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이주한 보석상이니 그 부인에게 연락해서 남편과 얘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기업가이고 오랫동안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데비드 삼촌이 솔로몬 슈나이더의 연락처를 찾는데 정말 도움을 줬어요. 나는 세트를 가지고 미국으로 날아갔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당신은 지난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나요? 말이 내가 솔로몬에게 갔을 때 그에게 세트를 보여주었고 그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나에게 브랜디와 함께 커피를 제안했습니다. 다른 건 기억나지 않아 병실에서 혼자 깨어보니 그곳은 미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정신병원이었는데 아니 우리 조국에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싶지 않았어. 내가 이모에게 달려가면 어떡하지? 그런데 넌 어떻게 됐어? 거기서 나가서 기다리세요. 그들이 당신을 루니빈으로 보냈고 보석이 도난당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당신의 숙모에게 전달했는지
그리고 우리 엄마에게 사실은 반지가 없었고 당신 대신 누가 묻혔는지 슈나이더 1940년에 박물관에서 사라진 것의 사본을 이모에게 가져왔습니다. 반지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실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보석은 증조할머니 조카의 남편인 투어 가이드가 박물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슈나이더 가족은 그 사본과 원본을 둘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 부인은 당신의 할머니 탐리코에게 그 사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본을 그녀와 함께 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조금 후에 그녀의 남편이 다른 세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고 그녀는 그것을 자기 딸에게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조국에 머물렀던 사람은 소란스러웠지만 소련 조지아에 남아있던 세트를 반환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마피아가 아니었고 일반 사기꾼이었습니다. 물론 슈나이더 가족의 모든 남성 구성원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때 제 이모의 남편이 에스테이본 상원의원은 그를 발견하고 세트 사진을 가져왔고 보석을 평가하고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상태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는 데비드 삼촌에게서 모든 세부 사항을 추출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나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작석이 진짜라면 그와 그의 아들은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몇 달 동안 약물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보낼 계획입니다. 거짓 장례식을 준비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공식 법정이 끝난 후 문서와 내 죽음에 대한 그들의 결백에 대한 추가 보증을 위해 그들은 수년 동안 잘 보관해 두었던 사본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없었던 난파된 차 근처에 그것을 남겨두었다는 강력한 말입니다. 비어 있었고 그들은 아마도 빈관이나 이름 없는 파퍼를 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정신병원에서 5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모든 소동이 진정되었을 때 그들은 나를 놓아주었고 심지어 새로운 문서도 발행했습니다. 나는 거의 5년 동안 마리아 크루즈였습니다.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 간단한 이름이지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진료소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들은 나에게 휴대전화를 가져왔고 잠시 후 벨이 울렸습니다. 그는 숨기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에 내 유해가 들어있는 관은 이미 땅에 묻혀 있었고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내 무덤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나를 눈이 쓰레기통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와우 파울로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한동안 수도원에 살다가 일자리를 구하고 집을 임대했습니다. 최근에 우리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마약에 취한 후 그들이 나를 지방 도시로 데려다 줬는데 그들은 왜 그 특정 도시를 선택했는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새 여권과 슈나이더들이 아낌없이 준 주머니에 500유로를 가지고 그 기관에서 간신히 나왔을 때 그곳에서 약간의 연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나에게 휴대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모에게 전화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벤치에 앉았더니 수도원의 원장 수녀님께서 오셔서 내 옆에 앉으셨는데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아무것도 묻지 않고 같이 가자고 하셨습니다. 당신은 수도원에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아무도 당신을 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갔던 모든 것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거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나를 여자 수도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나는 감방에서 쉬었고 이벤절린 자매는 나를 약초로 간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내가 다시 살아나기 전에 땅에 묻혀 있었다는 것도 기억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혼란인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약을 먹인 다음 날을 없애려고 했지만 돈도 없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어떤 지원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은 그대로 두고 수도원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주에서 에반젤린을 보내신 후에 수도원에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누구라도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수녀 원장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다면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여기서 살아요. 아비스들에게 당신이 내 먼 친척이라고 말하고 나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낼 거예요. 마리아나는 결국 완전히 힘을 되찾았고 수녀가 부탁한 물감 종이나 연필도 있는지 에반젤린 자매에게 물었어요.
마리아나가 예술가이자 복원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유와 그녀는 수도원의 기록, 보관소의 복원 및 수리가 필요한 많은 아이콘이 포함되어 있어 매우 기뻤습니다. 아이콘을 그리기 위해서는 수도원 고용 당국의 허가와 축복이 필요했지만 마리아나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지 외쳤습니다. 마리아나는 슬프게도 몇 년 동안 이 길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리아나는 수도원의 벽 안에서 만족감을 느끼며 아이콘 그림에 참여했지만 여전히 가족이 있었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명으로 더 이상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벤절린과 상담하여 상황을 해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벤절린은 메리아너에게 여행 및 초기 기간에 대한 약간의 돈을 제공했습니다. 여자와 그녀의 어린 아이와 같은 칸을 공유하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마리아나는 어떤 것도 의심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여자는 그녀의 폭군 남편에게서 탈출한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학대 이야기. 마리아나는 듣고 아무것도 밝히지 않기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리아나는 수도원에 있는 동안 자신에 대해 평범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주로 작업장이나 감방에서 집안일을 돕고 노동자의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 일은 수도원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원장 수녀님은 마리아나를 도왔습니다. 기차 여행은 단조로운 바퀴의 리듬으로 계속되는 동안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마리아나는 불행한 이웃을 깨웠을 때 잠이 들었고 그녀의 딸은 자고 있는 동안 그들이 떠났다고 가정하고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나는 가방에 손을 뻗었습니다. 먹을 것을 살 돈으로 그녀의 지갑이 사라졌고 탁자 위에 사과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웃이 잔돈 50센트만 남기고 남은 돈을 가져간 것이 분명했습니다. 메리아너는 여행 내내 물 한 병을 샀습니다. 그녀는 이틀 넘게 가지고 있던 사탕과 페스트리 몇 개를 늘려 시내 중심가에 도착했는데 갑자기 마리아나는 벤치에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파울로가 그녀를 발견한 순간 그는 자리에 앉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마리아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엄마 아파트에 있는 오래된 사진과 함께 다락방의 낡은 트렁크에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물었습니다. 맙소사. 마리아나 엄마가 그 돈을 찾았다면 그녀가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은행을 털어서 파울로는 웃었지만 5년 동안 우리는 한 번도 그 중독자들에게 다가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으니 해보자. 그들은 3주 후에 당신을 퇴원시킬 것입니다. 그동안 돈을 찾아 아파트를 임대할 것입니다. 당신은 살 곳이 필요하고 이모가 아파트를 팔지 않았거나 전혀 팔지 않았다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KSKY로 비행기를 타고 갈 것입니다. 이제 탐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인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줄리아, 너희 둘은 이제 막 결혼해서 줄리아는 영국으로 인턴십을 가는데 그 사람이 조지아 마을이나 런던을 선택할 것 같아? 어색해. 안 맞는 것 같아. 내 말 들어봐. 줄리아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건강이 아주 좋아. 직업 집을 키운 여성의 지위돈. 그녀는 나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나와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없고 지원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나야. 마리아나, 우리는 낯선 사람이 아니야. 좋은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어색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게 다야. 당연하게도 어떻게 기만적이었던지는 결정됐다. 그것은 단지 좋은 사람을 도우려는 그의 욕망과 숭고한 충동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리아나와의 사랑에서 빠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의 모든 세포에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은 가라앉았고 감정적인 상처는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리가 꿈에서 자주 그를 방문했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글쎄, 아마 서로 잘 알지는 못했지만 마리아나는 독특하고 평생 대체할 수 없는 그의 여자였습니다. 마치 파리의 트로이의 헬렌처럼 줄리아는 침대에서 그녀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같았지만 그의 감정이 그의 눈을 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돌로레스가 출근할 때 마리아나를 따라다녔던 것처럼 비행 감각이 파울로를 따라가지 않았다. 똥은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먼지로 뒤덮인 구석에 LLY를 위해 앉았던 작은 갈색 여행 가방. 파울로는 손을 뻗어 짐을 끌어내렸다. 다락방 사다리에서 먼지가 쌓이는 과정에서 젖은 천으로 여행 가방을 닦아내고 그 위에 여러분이 부모님의 젊고 행복한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 있었는데 파울로가 사진을 들어올리기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무줄로 고정된 $5,000짜리 지폐 묶음 몇 개를 재빨리 파울로는 모든 묶음을 모아 특별히 준비된 상자에 넣은 다음 동료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걸어 괜찮은 돈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방 2개 아파트. 큰 주방이 있지만 시내 중심가는 아닌 값비싼 주거지역이 바람직함 가까운 이웃이나 소란스러운 외국인 말썽꾼이 없는 곳 지나치게 명랑한 이웃과 갑작스러운 단수사태 여주인을 구했으니까 잘했어요. 잘생긴 남자 방금 결혼했어요. 결국 당신은 줄리어와 한동안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서로 약간의 피로감이 있을 것입니다. 고객이 이 요청으로 나에게 접근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만두십시오. 그는 친척이 방문하지만 그의 아내는 파퍼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했듯이 그녀의 귀중한 광장은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는커녕 호퍼들이지만 엘리트 주택을 위한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그 고객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그는 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당신 부인을 데리고 올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친구는 바보처럼 낄낄거리며 짜증나게 생각하고 양복 가방을 조심스럽게 다락방에 다시 넣는 것도 잊지 않고 집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그는 비밀도 없이 조심스럽게 문을 잠그고 반쯤 벗은 아내가 5번째 여행 가방을 훔치며 집 안을 뛰어다니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줄리어 포 헤번즈 세일 런던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시나요? 그들은 항상 계절 세일을 합니다. 수도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브랜드 품목을 구입하기 위해 런던으로 날아가는 방식으로 우리 수도보다 저렴합니다. 파울로 저는요. 반년 동안 나는 가을 옷과 재킷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춥고 거기에도 안개가 있으며 아무도 당신의 모피 코트를 입은 자연스러운 커튼 너머로 당신을 볼 수 없으며 안개 속에서 그들은 당신을 캔터베리로 착각할 것입니다. 유령 또는 잭 더 리퍼. 내가 왜 잭 더 리퍼인가? 속옷 차림의 줄리아. 머리에 패셔너블한 다색 룰러를 꽂고 푹신한 슬리퍼를 신은 줄리아는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파울로는 참을 수 없었고 아내를 붙잡고 그녀를 들어 올려 빙빙 돌렸다. 방은 잭이 아니라 자일 더 리퍼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상점을 샅샅이 뒤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건을 차에 싣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운이 좋게 포함된 2명의 동료가 이미 줄리어 더 걸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눴고 줄리어는 남편의 코에 재빨리 키스한 후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특히 불쾌하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 올 때 한 가지에서 다른 것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줄리어는 입술 방향으로 인해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재빨리 밀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녀는 그의 첫 약혼자에 대해 단 한 번도 파울로에게 마리아나에게 데려가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었고 그녀의 운명에 대해 조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파울로는 즉시 에이전시에 가서 3개월치 아파트 비용을 지불하고 마리아나의 새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도시의 괜찮은 지역에 고급 가구와 대형 벽걸이 TV가 갖춰진 괜찮은 방 2개가 있었습니다. 호화로운 욕실에는 자쿠지가 있었습니다. 파오는 메리아너가 아마도 그런 사치에 익숙해졌지만 결코 이러한 사치를 환영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조 조이즈, 그녀가 말이라고 불렀음. 는 세련된 취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삶의 미학적 측면에 더 끌렸지만 파울로는 그녀를 기쁘게 하고 싶었고 나중에 그는 쇼핑하러 가서 옷과 식료품을 포함하여 그녀가 필요한 모든 것을 샀습니다. 그는 몇 년 동안 메리아너의 크기를 완벽하게 기억했습니다. 체중은 늘지 않았지만 더욱 날씬해졌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그곳에서 요리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풍성한 식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파울로는 한때 부활절에 일하기 위해 수도원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수련자가 교회 기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젊은이는 분명히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히 액자에 넣어 그를 테이블에 초대했고 다양한 요리가 파울로의 눈을 압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메리아너의 새 집으로 옮긴 후 모든 것이 맛있었습니다. 파울로는 그녀를 데리러 병원에 가서 그녀를 차에 태우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메리아너는 단 5년 만에 도시가 얼마나 변했는지 놀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거리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고 새로운 작은 상점, 약국과 바가 곧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파울로는 메리아너를 안내했습니다. 아파트가 문을 열었고 여기가 집이라고 하더군요. 마리아나가 신발을 벗고 방으로 들어와 클로가 옷걸이에 걸려 있는 걸 봤습니다.
삶을 더욱 편안하고 아늑하게 만들어줄 다양한 물건이 담긴 가방이요. 물론 제게는 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넌 화장실로 갈게. 그리고 진짜 욕조에 오랫동안 있었던 그 젊은 여자는 파울로 주위에서 첨벙거리는 동안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차리고 그들은 예전처럼 와인 2잔을 마신 후 저녁을 먹으러 앉았다. 메리아너는 졸기 시작했고 파울로는 그녀를 들어 올려 소파에 눕히고 부엌에 있는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는 아침 6시 이전에 일찍 일어났고 메리아너는 이미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트 전체에 퍼지는 신성한 향기가 나는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수도원에서 일찍 일어나라. 일과가 군대보다 더 엄격해.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일 그린 케이프 행티켓 2장을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조지아로 비행기를 갈 예정입니다. 할머니는 우리가 오는 것을 모르시는데 주소 아직 엄마한테 살아있다는 말은 안 했는데 아버지 고향에 가보고 싶다고만 말했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시면 만나요. 엄마는 반대하지 않았어요. 녹색 망토, 그게 왜 우리가 거기로 가야 하는 걸까요? 녹색 망토인 카니가 방금 우리 언어로 번역된 M에 갈 계획입니다. 파울로는 바쁜 활동 속에서 하루를 보냈고 여행을 위해 짐을 꾸린 후 자신의 집을 방문했지만 미리 실비어가 전달한 보석 세트를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리아나가 거짓 죽음을 맞이한 후 돌로레스가 놀란 이유. 나는 그 사진을 찍고 할머니에게 정확히 어떻게 이 세트가 생겼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마리아나가 아직 살아있었을 때 그녀는 전쟁 전에 박물관에서 사라진 세트에 대한 전설을 말했습니다. 이 레러티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끝날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내 말은 셔거 가족을 의미합니다. 왜 갑자기 이것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단지 내가 역사적인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엄마. 파울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덜로리스는 결국 그녀가 어머니이고 외아들을 잘 알고 있는 그녀는 최근 아들에게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만 결국 그것을 그의 최근 결혼 탓으로 돌렸습니다. 결혼은 중요한 단계입니다. 파울로는 재빨리 어머니를 껴안고 있는 보석의 사진을 찍고 그와 메리아너가 탑승한 다음 날 서둘러 떠났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 후 써니 코커스 모즈큐트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바투미에서 8km 떨어진 작은 조지아 마을이었습니다. 유명한 바투미 버테니케 가어던과 크리스텔 클리어가 있는 매그니퍼선트 페벨 비치가 아니었다면 아무도 이 마을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 200년 전 이 마을은 러시아 귀족 상인과 산업가들이 사랑한 휴양지였습니다. 늙은 러시아인들은 손자와 증손자들도 태양과 바다와 과일을 즐길 수 있도록 여기에 집과 여름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혁명과 그에 따른 소련의 통치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부유한 개인주택을 건설하려는 모든 계획은 20세기 중반의 노동계급을 위한 요양소와 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해변과 언덕의 요양소를 연결하는 케이블카도 여기에 지어졌고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얻었습니다. SYM 진행 케이블카는 평범한 러스티 쓰레기로 변했습니다. 파울로는 주소를 다시 확인했고 그와 마리아나는 택시에 탔습니다. 쾌활한 운전사는 콧노래를 부르며 짧은 운전 내내 승객들의 기분이 눈에 띄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넌 템아우시오의 손자야. 그럼 응 나야. 파울로. 들어와. 왜 거기 서 있어? 뱅 들어와. 빨리 이리 와. 템아우시오. 왜 공작처럼 소리 지르는 거야? 내가 오고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원에서 화려한 노인이 나타났어. 그 사람 모습 특유의 매부리코 검은 눈과 완전히 회색 머리를 가진 고전적인 조지아풍. 키가 큰 당당한 사람처럼 뱅을 만나세요. 이것은 당신의 큰손자 파울로 하어. 맙소사. 그가 설정하기 시작한 포도밭 아래에서 시작된 아내의 소란을 반복해서 반향할 수는 없습니다. 큰 테이블 위로 올라오자 젊은 부부는 2층 가장 좋은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식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를 부부로 여겼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둘을 위해 한 방도 배정하지 않았을 거라고 파울로가 말했습니다. 메리아너를 보면 세부 사항을 모두 공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침대 한 개에서 자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문제 없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더 단단한 표면에서 자왔지만 여전히 꽤 빨리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난 바로 이 매트리스 위에서 소라를 뺄 것 같아요. 2시간 후에 그들은 테이블에 초대받았습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생햄과 훈제햄, 많은 채소와 야채, 와인의 큰 사진, 납작한 새들이 툰드에서 굽고 있었고 향긋한 케밥이 있었습니다. 테이블에서 바비큐를 굽고 있는 파울로와 메리아너는 약 20명쯤 되는 사람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친척입니다. 쿠와 우리의 절친한 친구, 그의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울로이고 이쪽은 메리아너입니다.
그래서 와인이 강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건배 다음에는 이 조지아 축제를 수프러라고 합니다. 테이블을 파란색 식탁보로 덮는 전통입니다. 이는 18세기 조지아에서 시작된 고대 전통이며 깨져서는 안 됩니다. 파란색은 당시 다소 평범한 이유로 선택되었습니다. 인디고디가 사용 중이었고 몇몇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으며 리넨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축하 행사는 수프라, 보통 특별히 초대된 토스트 마스터가 주도합니다. 여전히 여기서 이 역할은 파올로의 할아버지 벤이 맡았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의 대규모 잔치 동안에는 화이트 와인만 제공됩니다. 혈압을 높이지 않으며 대량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배는 항상 하나님과 평화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조지아를 위한 것이고 세 번째 건배는 주님께서 열방의 땅을 분배하실 때 조상들을 위한 것입니다. 조지아인들은 평소처럼 식탁에 앉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음껏 신나게 놀다가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의 몫을 받으러 왔지만 이미 모든 토지가 분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가 땅을 얻기 위해 줄을 서 있었는데 우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있던데 전능자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는 조지아인들에게 작지만 가장 좋은 땅, 높은 산, 흐르는 강, 가장 깨끗한 공기를 주었고 그것이 조지아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선물을 위해 축배를 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노래가 끝난 후 잔치는 자정이 훨씬 지나서 끝났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는 술 취한 마리아나를 그들의 다인실로 데려가서 그녀가 신발을 벗고 침대에 눕히는 것을 도왔고 그는 그녀 옆에 자리를 잡았고 곧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게오르그와 와인 그리고 깨끗한 산에어는 아침에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에서 맡아본 것과는 다른 커피 향기로 환영받았고 창밖을 내다보며 템리코가 뜨거운 모래에 재즈를 양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튀어나온 탐리코는 파올로를 불렀고 마리아나는 현대적인 욕실에서 기분 전환을 하고 아래층 테이블로 내려갔다. 와인 사진과 아론 사진이 있었다. 전통 요거트 음료, 갓 구운 카프리 치즈와 과일이 근처에 놓여 있었다. 여주인이 물었더니 당연히 머리가 아프지 않느냐 파올로가 놀라서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쉬고 있어요. 마리아나가 갑자기 물었고 그 뒤에 할아버지 아버지의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숙취를 겪은 적이 없고 사진 찍기 위해 술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뱅은 그런 사진을 찍기 위해 술을 마실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생에서 2번뿐이었고 2번 모두 긴급 상황을 불러야 했습니다. 파올로는 메리아너가 에런을 크게 홀짝이면서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지만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불같은 조지아 기질과 이 멋진 국적의 남성 대표자들의 감수성을 기억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여자는 진짜 비상사태가 아니었고 아르메는 우리가 넣지 않은 5번째 와인 사진을 가지고 나에게 왔습니다. 끝내야 해가 뜨기 전에 우리는 아침에 일해야 했고 나는 여전히 작가다. 이 시점에서 게스트와 호스트 모두 참을 수 없었고 웃음이 가라앉은 후 그들은 모두 함께 웃음을 터뜨렸다. 탐리코는 이제 손자를 향해 말했다. 우리 땅에 당신을 데려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까? 불행히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지는 오랫동안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우리는 화상통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지만 그는 그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떠난 이후 2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탐리코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회색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고 그녀의 눈은 밝고 통찰력이 있어 그녀가 빛나는 지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파올로의 어머니와 헤어졌을 때 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조지를 연상시키는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유한 이웃의 딸과 아들의 결혼을 꿈꾸던 남편을 만나기 위해 그녀는 조지아에서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모순되는 것은 관례가 아니기 때문에 그녀의 강한 의지와 남편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탐리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국인 며느리가 있는 것도 개의치 않고 돌로레스의 침착한 태도와 타고난 지능, 실용성과 성실성을 존경했지만 상황이 달라졌던 것은 대부분 투덜대며 18년 동안 계속 돈을 세고 있던 방이었다. 합리적인 나이에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던 돌로레스와 어린 파올로에 대한 그의 잘못을 어떻게든 보상하기 위해 탐리코와 탕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 상당히 빨리 명백해졌습니다. 히스테리적이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항상 불만족스러운 조지는 온유하고 유연한 성격으로 빠르게 고전적인 남편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딸을 낳았고 나라가 또 다른 악몽의 시기에 접어들자 그들은 한 달 안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고 비자를 얻었습니다. 조지의 새 아내의 부모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2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 그들은 본질적으로 조지의 시아버지가 관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동일한 독특한 가치관을 생각하고 유지하는 미국인이 되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미국 기준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그의 손자들은 그들이 바라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조지아 조부모님은 그들을 결코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 왕자와 공주는 노래하는 독신 아들과 손주 없이 남겨두고 너무 우울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조카와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쾌활한 목소리와 그들의 장난스러운 장난은 점차 조지 부모의 감정적 상처를 치유했지만 탐리코는 해가 갈수록 죄책감이 더 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파울로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 앞에서 회개하고 어떻게든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탐리코 그의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H는 청년들에게 조지아에서 할머니를 부르는 이름인 바버 대신에 그녀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 바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녀의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그녀는 단지 탐리코일 뿐이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파울로가 반복한 이야기는 꽤 설득력이 있었고 갑자기 확고한 결심으로 그와 마리아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할머니는 담배를 많이 끊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다. 의도치 않게 파이프를 탁자 위에 올려놓은 것은 내 잘못이다. 템은 이야기를 시작했다. 마리아나의 이야기는 실제로 1900년에 시작되었지만 솔로몬 슈나이더가 1개가 아니라 2개를 만들었다는 것을 당신이 모르는 것이 더 많다. 보석 세트의 외부 사본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차이점은 반지에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소유로 들어온 2번째 보석에는 비밀 우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자면 그 당시 소련 러시아에는 갱단이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리에서 보석상을 털면서 아주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가 가게에 들어와서 반지나 귀걸이를 골라 입어보고 카운터 뒤에서 주인을 쫓아냈습니다. 보통 반응 시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사기꾼은 모퉁이를 돌아서 그녀의 공범자들이 도시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농민 복장을 재빨리 입었습니다. 심지어 1910년에 훔친 물건을 숨길 수 있는 특별한 주머니도 있었습니다. 폴란드 예술가 피코프스키 부대는 그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희귀한 다이아몬드 전시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파리의 대형 핑크 다이아몬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 슈나이더를 훔쳤습니다. 관심이 많은 남자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주변을 돌아다니며 재설정할 흥미로운 보석 이야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피콥스키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여성 복장의 일부와 특정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범죄 공동체를 즐겁게 했지만 강도의 착취에 대해 알게 되자마자 농담은 끝났습니다. 범죄 당국은 카비아 부인이 단 한 명뿐이었고 강도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솔로몬에게 다이아몬드를 사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고 비싸지만 범죄자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 외에는 10억 달러의 가치도 없었습니다. 슈나이더가 다이아몬드를 구입했지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꺼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것에 대해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도난이 발생한 후 그들은 먼저 모든 보석상을 확인했고 솔로몬은 그들의 서클에 알려졌습니다. 그는 성공적인 교환이나 판매 기회가 올 경우를 대비해 2번째 사본을 가져갔습니다. 그는 작은 칸이 있는 반지를 분해했습니다. 탐리코 조명 파이프를 들고 코멧과 함께 커피를 한 모금 마셨고 파울로와 마리가 단숨에 물었다. 슈나이더가 파리의 다이아몬드를 반지에 넣고 나중에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지아로 밀반입한 거라고 짐작하셨을 것 같아요. 영리하게 거래를 하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가 나이가 들면서 그는 이 추구를 포기하고 그가 나라를 떠날 때 일기장을 가져가는 것을 잊어버렸고 내가 그것들을 찾아 내 어머니에게 보냈지. 그래 하지만 마리아나가 죽었을 때 반지가 사라졌다고 마리아나가 말했다. 조용히. 무슨 소리야? 어떻게 물었지? 내가 내 집에 두고 왔어. 목걸이와 귀걸이는 같은 상자에 있었어. 큰 벨벳 하나 그리고 내가 숨겨둔 반지는 내 방에 어린 시절 숨어있던 곳 바닥 밑에서 나에게 보여준 걸 기억해. 오 정말 놀랍다 자기야. 아직도 우리 집에 있니?
할머니 복사본이 파리에 핑크 다이아몬드를 숨기는 반지가 달린 사본 다음날 하오와 마리아나는 집에 가기 위해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파울로는 탐리코에게 다가갔지만 겉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브레이킹 바바, 우리랑 같이 놀러와. 할아버지도 데리고. 탐리코 파울로 안고, 엄마가 솔직하게 말하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렀고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여자 손에 들린 커피포트가 떨렸고 처음으로 몇 년 만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이 흘러내리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갈 거예요. 손자 당연히 갈 거예요. 뱅은 초대에 만족했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인용하여 거절했습니다. 미완성 소설, 미완성 포도. 수학과 현실은 떠나는 날 반드시 죽을 사랑하는 네브라도 회사의 재물 돌로레스가 그를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주장하며 그녀의 인생을 산산조각 낸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탐리코는 그의 동기를 이해하고 남편이 방의 고통을 드러내지 않도록 지지했습니다. 예, 그가 여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우리는 정말로 집을 돌봐야 하고 포도를 수확해야 하고 와인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성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마리아나 파울로를 위해 임대한 아파트에 머물렀습니다. 어머니에게 자신이 할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그 일을 겪지 않은 죽은 약혼자를 데려왔다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5년 전에도 그와 이혼할 계획을 세웠지만 그와 마리아나 사이에는 아직 친밀한 관계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너무 감정적으로 압도당했고 파울로는 그녀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지만 조만간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내 아내가 전화하는 걸 기억해. 네 줄리아, 안녕. 파울로 잘 지내? 파울로가 대답해서 알았어. 그리고 너? 난 별로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 알다시피 난 임신했어. 파울로의 눈이 어두워졌어. 이 메시지로 인해 그의 모든 계획이 망가졌어. 행복한 미래. 파울로, 미안하지만 내 아이가 아니잖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알잖아. 나는 사랑에 빠졌어. 오랫동안 너를 쫓아다녔고 마침내 너를 얻은 후에야 내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 적은 없었지만 너는 결코 HD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는 영어야. 아이 벌써 이혼 신청을 했어. 잠깐만, 언제 알았어? 우리가 사귄 지 3개월 됐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넌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 줄리아, 다 괜찮아. 그럼 우리가 왜 그 결혼식을 했는지 넌 바로 말했어야지.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귀족 남편. 줄리아는 거의 행복한 목소리로 전화에 대고 소리칠 뻔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가 영국으로 이사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난 여기 남을 테니 당신 스스로 이혼하자고 제안할 거예요. 당신 정말 화난 건 아니군요. 줄리아가 대륙 반대편에서 흐느껴 울었나요? 파울로가 소리를 지를 뻔했지만 제 시간에 맞춰서 다행이에요. 이건 그들에게도 너무 과한 일이었어요. 악랄한 상황은 마치 독일인이 섞인 영화 같았습니다. 결혼 전 지난 몇 달 동안 할머니 마리가 사랑하는 여자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한 것. 줄리아가 임신했다고 이혼 신청을 했어요. 잠깐만요. 서두르지 마세요. 마리아나,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오샤드 마리가, 이제 내가 당신에게서 어디로 갈 것인지 단 한 가지 조건만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여기서가 아니라 나를 구해준 교회에서. 파울로가 용기를 내어 들로리스 엄마라고 불렀어요. 나예요. 나 너무 빨리 집에 왔어요. 몇 달 동안 머물 계획이 아니었나요? 탐리코를 찾았나요? 내 엄마. 그리고 아니었어요. 그냥 그녀의 엄마. 줄리아가 나와 이혼하고 있어요.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있고 그의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의 아이가? 아마도 영국 영주의 아이일 거예요.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탐리코와 마리를 데려왔어요. 엄마는 살아 계시지만 아주 오래됐어요. 이야기. 돌로레스는 유령처럼 창백했지만 그녀는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노라. 루비오. 마리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오 맙소사. 자기. 돌로레스가 마리아나를 붙잡고 꼭 안아주었어요. 마침내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의 긴장을 완화시켰고 여기 조지아의 할머니인 바부아가 있습니다. 조지아의 할머니가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납니다. 돌로레스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탐리코, 들어오세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시어머니예요. 나는 X에 있을 거예요. 나는 안 했어요. 1시간 뒤에는 테이블에 조지아에서 가져온 와인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엄마와 할머니는 커먼 그라운드를 재빨리 발견했고 파울로와 마리아나는 숨겨진 장소를 열려고 갔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공작석이 박힌 반지가 실제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가져갔고 여기 큰 방으로 가져왔는데 어떻게 열리나요? 깨질까 봐. 마리가 세트를 놓고 귀중한 물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순간 탐리코는 반지를 꺼냈고 손에 쥐고 버튼을 눌렀고 장식품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핑크빛이 그들의 눈에 터져 놀라운 빛으로 눈부시게 맙소사 그 순간 파리지행이구나. 초인종이 울렸어. 엄마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 누구를 기다리고 있나요? 거기 누구 있나요? 당신이 우리에게 넘쳐요. 우리는 돌로레스를 범람시키고 있어요. 몇 초 전에 문을 열었다고 대답했는데 위험을 느꼈지만 문지방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에스턴 상원의원 실비아의 남편 마리아나의 이모와 그 뒤에 2명의 훌리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들과 소년들도 잘했습니다. 특히 마리는 얼마나 능숙합니까? 당신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조작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리아나 이모가 어디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모가 겨울 모자를 뜨개질하고 있다고. 내가 그녀에게 작은 집을 사준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다지 필요하지 않지만 그곳은 매우 덥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그 나이대엔 완벽한 취미야. 핑크색 돌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반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탐리코는 재빨리 반지를 닫았습니다. 오이 늙은 악당 아이 그리고 당신은 나만 빈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 반지를 억지로 열면 돌이 손상될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데이비드 삼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카 반지 주문하러 온 CL 센트가 제 여동생이에요. 우리가 이 독특한 조각을 찾고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는 젊은 기획사를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 탐정들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알아냈을 것이고 링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의 어리석은 이모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 내 교통사고 장례식과 정신병원에 대한 내 생각은 꽤 멋있었어. 내가 사업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가볍게 말하면 범죄 조직의 책임자였다는 걸 언급하는 걸 깜빡했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터프가이가 몇십 명이나 있어서 정보내 보병이지만 우리의 멋진 회사 대부분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새로운 문서를 가지고 탈출하여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녀는 슈나이더와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바보는 마이어와 너무 사랑에 빠졌습니다. 거의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호랑이처럼 데이비드 삼촌에게 돌진해 그의 뺨을 긁으며 그의 얼굴을 핥히고 그의 머리카락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는 모든 일에 너무 감정적으로 압도당했고 파울로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그는 조만간 그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가 가까운 친척인 것처럼 여전히 그녀에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끌렸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줄리어에게 자신의 감정을 말하고 그녀에게 부탁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이혼 전화벨이 울리고 화면에 줄리아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자 당신 안에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녀가 전화하고 있어요. 예 줄리아 안녕 파울로 잘 지내요. 파울로는 괜찮다고 대답했고 당신은 잘 지내지 못하고 있어요. 파울로 알다시피 나 임신했어요. H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메시지는 행복한 미래를 위한 그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렸습니다. 파울로 미안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신의 아이가 아닙니다.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당신을 쫓아다녔고 마침내 당신을 얻은 후에 나는 당신이 결코 진실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했지만 숨긴 적이 없었나요? 그 사람은 영국인이에요. 저는 이미 이혼 신청을 했는데 잠깐만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연애한 지 3개월이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줄리어 괜찮아. 우리 결혼식은 왜 했는지 바로 말했어야지. 나는 합리적인 사람이야. 고귀한 남편 줄리아는 거의 행복한 목소리로 전화에 대고 소리칠 뻔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우리가라고 생각했어요. 영국으로 가면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난 여기 남을 테니 당신이 직접 이혼을 제안하세요. 당신은 정말 화난 게 아니군요. 대륙 반대편에서 줄리아가 흐느껴 울었다니 기쁘군요. 파울로가 소리칠 뻔했지만 제 시간에 붙잡힌 것은 그들의 부의 상황에도 너무 많은 일이었습니다. 마치 독일인과 섞인 영화 같았습니다. 5년 전에 죽은 부활한 신부 수천 유로는 파리의 다이아몬드인 조지아 바바를 되찾았고 임신한 아내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조건 하나, 우리 결혼하자. 여기가 아니라 나를 구해준 교회에서 파울로가 용기를 내어 돌로레스 엄마에게 전화했다. 나야, 나 집에 너무 빨리 가는데 머물 계획이 아니었어? 몇 달 전에 탐리코를 찾았나요? 내 엄마뿐만 아니라 엄마 줄리아가 저와 이혼해요. 그녀는 다른 남자와 있고 그의 아이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구의 아이가? 아마도 영국 주님의 아이일 거예요. 누구일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탐을 데려왔어요. 리코와 마리가 나와 함께 있어요. 엄마는 살아 계시지만 이야기가 아주 길어요. 돌로레스는 유령처럼 창백했지만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노라 루비오. 마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 마이 갓. 돌로레스가 마리아나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꼭 안아 두 사람은 마침내 눈물을 흘렸고 어떻게든 상황이
긴장을 완화시켰습니다. 여기 조지아의 할머니인 바부아가 있습니다. 조지아의 할머니가 어떻게 말하는지 기억나네요. 돌로레스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탐리코 들어와요. 당신은 나의 유일한 어머니예요. 시어머니는 X에 있을 거예요. 1시간 후에 테이블이 차려졌는데 조지아에서 가져온 와인이 놓여 있었어요. 놀랍게도 엄마와 할머니는 빨리 커먼 그라운드를 찾았고 파올로와 마리아나는 은신처를 열러 갔습니다. 작은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것은 실제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자를 가져다가 여기 큰 방으로 가져왔습니다. 반지를 손에 쥐고 버튼을 누르면 장신구가 열리더니 핑크빛 광채가 그들의 눈에 터져 눈부시게 놀라운 빛을 발하게 해 맙소사. 그 순간 파리지앵이구나. 초인종이 울렸어. 엄마 혹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거기 누구야? 너 우리한테 범람하고 있어. 누가 범람하고 있어? 돌로레스는 몇 초 전에 문을 열겠다고 대답했어. 어떻게 위험을 느꼈지만 문턱에 너무 늦었어. 서 있었어. 실비어의 남편 마리아나의 이모와 그 뒤에 두 명의 훌리건들. 안녕 소녀들과 소년들. 너도 잘했어. 특히 말이 너 주변의 모든 사람을 얼마나 능숙하게 조종했는지. 내가 여기서 누구를 하고 어디 있는지. 마리아나 이모가 내 이모가 겨울 모자를 짜고 있다고 했어. 내가 캘리포니아에 작은 집을 사줬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거기는 매우 덥지만 그 나이 또래 여자에겐 완벽한 취미야. 핑크색 돌이 들어있는 아름다운 반지를 나에게 주세요. 그는 손을 내밀었지만 탐리코는 재빨리 반지를 닫아버렸습니다. 오이 늙은 악당 아이. 그리고 넌 빈손으로 남게 될 거야. 이 반지를 억지로 열려고 하면 돌이 손상될 거야. 무슨 일이야 데이비드 삼촌. 나 아무것도 아니야. 조카 반지를 주문하러 온 고객은 내 사람이야. 언니. 우리는 한동안 이 독특한 조각을 찾고 있었는데 젊은 요원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문 탐정이 모든 것을 즉시 알아냈을 것이고 링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멍청한 고모와 결혼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교통사고로 장례식과 정신병원에 관한 이야기가 참 멋있었는데 사업가가 되기 전에는 어떻게 가볍게 말하면 범죄 조직의 책임자였다는 걸 깜빡했네요. 내 마음대로 수십 명의 터프가이, 내 자신의 정본의 보병이지만 우리의 멋진 회사 대부분은 결국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새 문서를 가지고 탈출하여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내 여동생은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고 그녀는 슈나이더의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유대인 바보는 마야와 너무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마야는 거의 모든 말도 안 되는 일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나는 그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마치 호랑이처럼 데이비드 삼촌의 얼굴을 핥히며 그의 뺨을 긁었고 그의 머리카락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훌리건들이 그녀에게 손을 뻗었지만 갑자기 특수부대가 아파트에 들이닥쳤습니다. 군인들은 마리에게 울부짖으며 그녀의 찢어진 피해자를 치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영국 귀족들이 부러워하게 만든 중년 남자가 방에 들어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사무엘 듀란 대령 특수부대 모두에게 안녕하십니까? 반지를 열어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역사적 가치입니다. 희귀 공주 탐리코 쇠즈 할로우의 할머니도 같은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서류를 보여주세요. 경찰관은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데이비드 삼촌과 그의 훌리건들을 들어올리고 그들을 호위했습니다. 탐리코는 조심스럽게 걸쇠를 다시 걸었고 파리지앵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대령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배고픈 하이에나들로부터 우리를 구했는지 말해주세요. 탐리코가 파이프를 피우면서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만약 그가 산적이라면 이모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이모는 그가 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고 단순히 그녀에게서 어떤 위협도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여기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들이 5년 이상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녀의 증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렸지만 내가 허위 문서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문서에 대해 말하면 우리는 당신의 모든 권리를 회복하고 살아있는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수술을 찾는데 수년이 걸렸습니다. 당신의 데이비드 삼촌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에이전트로부터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당신이 미국으로 떠나고 당신이 감옥에서 끌려가는 것을 본 이후로 당신을 은밀하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집의식을 잃은 채 차에 실려 공항으로 가던 중 우리가 관을 열었을 때 그 안에 거대한 인형이 발견된 후
가짜 장례식이 즉시 그녀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신이 실제로 어딘가로 끌려간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당신의 삼촌은 그러한 속임수의 대가입니다. 미국에서 온 요원들이 단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지만 당신은 더 이상 병원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당신이 수도원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캔버스와 페인트를 사러 수도원을 떠났을 때를 기억하세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갔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당신의 예전은요. 큐레이터 에바 델가도 선장은 그 당시 당신에게 겁을 주는 것을 피하고 당신이 어디에 사는지 알아내기 위해 같은 도시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당신의 등에 벌레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에 빠진 나머지는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당신도 우리와 함께 조지아로 날아갔습니까? 물론 우리는 당신의 데이비드 삼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랐지만 그가 나를 어떻게 추적했는지는 언젠가는 기밀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누가 그는 시계가 이미 2시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한 쌍의 눈이 대령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데비드입니까? 아침에 그는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릭스 티커 별명 진드기입니다. 그는 정말 9년대 범죄 집단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연극적으로 연출된 범죄와 개인 연극에 탁월했습니다. 해외로 도피할 때 사업을 세웠던 은닉물을 그와 함께 가져갔고 그런 일은 우리가 몇 년이 지나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발견된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고 어떻게든 페리스 스톤에 대해 알게 된 청구서를 제시했으며 그의 범법이 용서되고 브라더후드에 대한 모든 빚이 탕감된다는 조건으로 보석을 제안했습니다. 그 반지는 진드기 생존에 꼭 필요했어요. 진드기 범죄자 맙소사 파울로에게 중얼거리고 브랜디 한 잔을 들이켰어요. 탐리코도 그를 바라보고 돌로레스와 마리도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했어요. 대령님 우리와 함께 계실 건가요? 파울로가 고맙다고 했지만 안 돼요. 난 아직 사무실에 일이 있어 유연한 근무 일정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듀란 마리아나 대령과 그 가족은 아침까지 잠을 못 자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논의했습니다. 마리는 그런 식으로 누군가의 얼굴을 붙잡는 법을 어디서 배웠나요? 살짝 취한 파울로가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실비아 이모가 구혼자가 너무 많아서 잠을 좀 자고 그 악당을 선택한 게 너무 속상했어요. 모두 모여서 공항에 실비아 마리아나를 만나러 갔는데 눈에 띄게 긴장해서 마침내 발견했어요. 여자의 머리 쪽으로만 다가오는 친숙한 인물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고 마리아나는 자신이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리아나는 본 적이 없었지만 소녀는 그녀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실비 써노러 VZ 고개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손에서 가방을 떨어뜨리고 마리아나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듣고 내따라 그들이 나에게 전화했을 때 당신은 정말 살아있다. 나는 그것이 잔인한 농담이거나 돈을 갈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집에 가자 나는 팔지 않았다. 당신의 아파트, 당신의 그림, 당신의 물건, 그들은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녀는 파울로 덜로리스와 템리코를 보았습니다. 파울로는 그들을 오래된 아파트로 데려간 다음 임대 아파트에서 소지품을 꺼내 열쇠를 건네주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메리아너와 실비어가 그것을 이해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이 모든 것에서 회복해야 했고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끝없는 신문을 받았습니다. 실비어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줄리어는 이혼 서류를 보냈고 메리아너와 파울로는 등록 사무소에 다시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그들은 결혼식을 축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조지아 전통에 따라 녹색 망토를 입고 지하철이 없었고 모든 비밀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자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지역 교회 자매인 이벤절리니에서 결혼식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실비어 덜로리스 도렌 대령은 그들과 동행하기로 동의했습니다. 도렌 상원의원은 그 사건 이후 덜로리스 바워거스의 집에 자주 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시대의 시인과 물리학자의 동료였으며 서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처음에는 극장과 전시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나중에는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이에 따라 개인 문제로 전환 도렌은 은퇴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그의 직종에서는 사람들이 민간인보다 일찍 은퇴했지만 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어렸을 때 죽고 딸과 함께 남겨두고 그는 그의 딸 아이린과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자랐고 늦은 사랑이 엄격한 고독한 늑대에게 왔습니다. 하오오는 엄마가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템리코는 손에 항상 있는 파이프를 들고 인사했고 뱅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덜로리스에게 다가가서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딸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서 시집가자. 마을에서는 5일 동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이렇게 성대하게 시집을 간 적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에서 진짜 공주는 보기 드물었지만 템리코와 벤의 아들과 같은 젊은이들은 흩어졌고 손자들은 도시 사람들처럼 그들의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실비어는 데비드 삼촌과의 이별과 그의 속임수를 처리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그녀는 유난히 슬프고 길을 잃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마요네즈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누군가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녀 옆에 서 있는 사람은 백발인데도 전통 의상을 입은 진짜 지기트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가슴에 있는 탄약통은 진짜 은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의 초코는 가문의 문장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파란색 배경에 여우와 그 이빨을 안고 있는 표범과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란에서 교활한 용기를 물리칠 것이라는 모토와 함께 그 남자는 그의 옷차림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결혼식에서 저포도주 한 잔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축하 행사는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간주되었습니다. 실비어는 나 자신을 소개할 수 있도록 나타난 지지트의 장엄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대극장의 발레리나 실비아 왕자와 신부의 개미가 갑자기 혼잣말을 하더군요. 정말 어디서 잘 봤나 싶었어요. 내가 장미라면 아마도 정원에서 실비아는 1시간 뒤 웃으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고 그나저나 춤을 추는 새 젖은 사람들도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고 그동안 멋져 보였습니다. 마리는 건강한 안색과 피부의 부드러움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나와 함께 와요. 탐리코가 그들을 인도한 신혼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의 작은 방에서 성상이 벽에 걸려 있고 거기에 성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조화롭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작은 상자를 꺼내서 열었고 그 안에는 2개의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루비가 있는 남성용, 여성용 1개.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